AI 전쟁이란 이야기 들어왔죠. 지금 미국은 미토스, 페이블5 이런 녀석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해킹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겠어요? 군사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AI가 이제 단순히 AI가 아니라 국방력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나라의 체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 자산이 되는 거죠. AI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안보 자산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 의존해서 갈 것인가? 형님 그거 좀 잠깐만 쓰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 것인가? 핵이랑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제가 여기쯤 30분 차트입니다. 여기쯤에서 매수하셔라 강력 추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 이후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차트 기술적인 모습들을 본다면 이거 MACD입니다. MACD로 본다면 상방향 추세 잡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죠. 어때요? 고점을 낮추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방향 추세로 전환되었다가 여기에서 다시 추세를 돌릴만한 양봉이 빵 하고 터졌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지. 그래서 다시 상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빵 하고 터지는 이 장대 음봉으로 추세가 상방향으로 가질 기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방향으로 가죠. 얘도 고점을 낮추는 보이죠? 추세 하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상방향으로 바닥 잡고 상방향으로 돌리는 갭 뜨면서 다시 상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 어느 정도 받고 다시 튀어줘야 되는데 조정이 생각보다 오래 받아줬고요. 지금 현재 횡보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흐름상 이렇게 빵빵빵빵 하고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변동성 나온 이후에 여기서 늘어지는 모습이 한 이틀 정도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더 빵빵 치고 올라갈 것이다. 지금 당장 뭐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바닥은 잡혔고요. 횡보세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상방향으로 돌아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횡보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괜찮은 뉴스가 하나 나왔길래 이거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19만원대까지 추락했지만 45만원까지 간다. 엔비디아 손잡고 재평가받고 있는 네이버. 제가 네이버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두나무와의 합병 그리고 공정위가 조만간 6월 말 7월 이쯤에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이 이슈가 굉장하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 하나의 이슈 플러스 젠슨 황과의 꿍짝꿍짝 동맹 요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잖아요. 이번 뉴스에는 이 젠슨 황과의 꿍짝꿍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와서 네이버 CEO와 만나면서 꿍짝꿍짝을 한다. 그리고 네이버와 엔비디아 두 수장이 만나서 글로벌 AI 팩토리 공동사업에 합의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동사업 합의하고 그 다음에 27년까지 이런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둘이서 꿍짝꿍짝 한다고 하니까 증권가에서도 리포트 나와주면서 목표가 대거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하면서 이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이 미토스라는 녀석 AI가 나왔는데 이 녀석이 웬만한 대기업들의 웬만하면 아니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보안을 뚫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AI가 말이죠. 그러면서 양자 방어 보안 이쪽으로 테마가 바람이 꽝 하고 불었었는데 그때 부각이 되어야 했던 부분이 뭐예요? 소버린 AI입니다. 소버린 AI. 이 소버린 AI는 국가나 기업이 특히 뭐 미국이나 중국 빅테크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인프라, 자국의 데이터, 자국의 인력, 자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AI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그런 얘기 들어왔죠. AI 전쟁이라는 이야기 들어왔죠. 지금 미국은 미토스, 페이블5 이런 녀석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해킹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겠어요? 군사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AI가 이제 단순히 AI가 아니라 국방력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나라의 체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 자산이 되는 거죠. AI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안보 자산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 의존해서 갈 것인가? 형님 그거 좀 잠깐만 쓰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 것인가? 핵이랑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핵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무슨 경쟁이 붙었습니까? 핵을 만들기 위한 경쟁에 붙었죠. 일정한 무언가의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생겨지기 전까지 핵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만든 놈들은 넘어갔는데 못 만든 놈들은 어떻게 해요? 만들지 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이런 걸 만들었고 핵에 비유될 만한 녀석이고 우리는 그거를 못 만들었고 그래서 만들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소버린 AI라고 부른다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어? 네이버. 네이버 외에 소버린 AI 만들 만한 회사가 뭐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네이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비교했지만 이게 핵과 비교될 만한 녀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녀석이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하는 녀석이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 소버린 AI 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야, 돈.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다고 하여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여 그 안에 부속품들 어쩔 건데 감가상각되는 거 어떨 건데 바로 돈이 벌리는 게 아니잖아. 지금 돈을 때려 부어야 하는 시기잖아.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GPU들 최신형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못 감당해. 그래서 이거를 짓는데 약 한 15조에서 90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이버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8조 원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키워드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데요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 만한 요인들이 뭐예요?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들을 구해왔습니다라는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후에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라고 적어주셔서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이버의 상승세는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고 가야 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단타 종목들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지금 같은 중시 화랑기에 수익이 바짝바짝 잘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돈 얘기 했으니까 네이버가 그래서 돈 어떻게 벌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벌어오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가 풀스택 AI로 중동과 유럽 소버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중동과 유럽에서 돈 끌어오겠다라는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AI 최강국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야? 소버린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나라가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국도 별로 안 좋아하고 중국도 안 좋아하는 제3지대에 있는 애들. 유럽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돈 끌어오고 특히 중동 애들 미국 겁나 싫어하잖아요. 사우디 특히. 지금 미국이랑 사이 많이 벌어졌거든. 중국이랑 그래서 손대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결국 AI를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체 개발 역량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중동 국부 펀드의 투자를 받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이랑 뭐 계약 하나 맺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겠지 그때부터. 그리고 네이버가 돈을 끌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초기에 200메가와트 구축을 위해서 네이버와 전략적 파트너가 각각 10억 달러씩 투자를 하고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겠다. 이런 구조로 하나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네이버 공동사업에 합의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GPU 팔아서 돈이 많잖아요. 물론 사업을 확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공동사업이니까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후에 투자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가시죠?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이버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뭐예요? 엔비디아의 투자. 두 번째 뭡니까? 사모펀드, 펀드 활용한 투자. 세 번째 뭡니까? 중동의 국부 펀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끌어와야 돼. 돈 못 끌어오면은 이 사업 진행이 안 되거든. 그러니 이런 돈 끌어온다는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어떻게 됐어? 빵빵 뛰어주겠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당연히 붙어야겠죠. 이게 핵이라니까요. AI 시대의 새로운 핵은 소버린 AI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소버린 AI가 결국 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네이버에 대한 향후 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뭐 10만 원, 45만 원 가는 거야. 왜? 이게 국가의 미래라니까. 국가의 미래인데 이게 그냥 죽겠냐고. 절대 안 죽지. 그러니까 이번에 두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통과가 되겠지. 공정위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겠지. 내 말이 틀려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이버 없는 사람들은 네이버를 꼭 사세요. 이다. 알아요? 금가서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삽팔던 애들이 돈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벌겠어요? 그 금광 주변에서 장사하는 애들이 돈 벌었죠. 사람들이 놀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AI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빅테크들이 들어가고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인력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법니까? 거기에 반도체 파는 애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AI를 가지고 활용하는 놈이 돈을 벌겠죠. 그게 소버린 AI입니다. 그게 네이버입니다. 이해가 가죠? 네이버가 없는 사람들은 네이버를 사야 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와 동의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네이버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이해하시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